안녕하세요.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돈보다 운을 벌어라 이 책과 더불어 하루에 하나씩 바꾸는 생각과 행동, 운명 수업, 요 김승우 저자님의 책 두 권을 한번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좀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하면서 운명을 좋게 만들고 운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기술이 적혀 있는 책인데요. 근데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거나 사모니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실천을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 내용들 중에서 하나씩 돈보다 운을 벌어라 해서 하나, 운명수업에서 하나, 하나의 주제에 관련돼서 읽어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한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보통 사람도 열심히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음악회장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극장도 좋고 행사장도 좋다. 요즘 잘 나가는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줄 서 있는 가격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데서 함께 줄 서는 것도 운을 개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딱히 그런 곳을 못 찾겠다면 명동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에 가보는 것도 방법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좋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된다. 이 핵심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라는 얘기네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들로부터 생명력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평생 한적한 곳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크게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없다. 유난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운이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저 시기보다는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데 인생의 시간을 써야 한다. 그런데 발전이란 무엇인가? 무언가 성과를 거두을 때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축적을 하는 것도 그 자체로 발전이다. 그런데 기운이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자연스레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생명력이라고 한다. 인간은 몸 밖으로 생명력을 분출하면서 사는 존재다. 인간의 생명력은 다른 어느 생명체보다 강하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자주 가보는 것은 생명력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운이란 생명력이 넘치는 순간에 출현한다. 자신에게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군중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일이다. 이유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않다. 인간은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곳에만 가는데 이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방법일 뿐이다. 운이란 목적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이다. 운이란 목적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비범하다는 것은 틀을 깨는 것이다. 사람은 모이면 서로에게 기운을 준다. 혼자 있으면 기운은 점점 사라지고 여럿이 있으면 기운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생명력의 법칙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병도 낫고 수명도 길어지고 좋은 운도 생긴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병도 낫는다고 합니다. 수명도 길어지고 좋은 운도 생긴다고 하네요. 나는 지난 연말 가수 싸이 씨가 시청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가보았다. 솔직히 나는 그의 노래도 잘 몰랐다. 나이도 많은 내가 애써 군중 속에 뛰어든 것은 생명력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나는 그날 좋은 운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운을 좋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할 독자들에게 한 가지를 공개하자면 주요 게임에 관련된 발명 특허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 좋은 운이 왔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생명력을 얻었고 그로써 구체적인 운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냐에 그 사람의 행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을 기차라는 사람은 날로 운도 약해진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국어 본능, 집단 본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생명력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지나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면서도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 핵심은 사람이 많이 찾아다니는 곳, 그 중에서도 좀 신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을 좀 염두에 둘 수가 있고요. 저자님 같은 경우도 싸이가 하는 곳에 갔는데 주요 게임 관련된 발명 특허를 얻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이렇게 한 가지를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은 운명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 책도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읽으면 돈은 쓰면 생긴다는데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여름날 나는 거리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두 사람이 서로 너무나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악수를 하고도 모자라 급기야는 서로 끌어안고 큰 소리로 터들기까지 했다. 야,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 한 10년 넘었을 거야? 그래, 그 정도 되었지? 너무 반갑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악수. 난 이 광경을 한참 보다 내 갈 길을 갔다.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잠시 후 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술 한잔 해야지. 그럼 나는 이 광경을 보고 공연이 허무해졌다. 저토록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건 인생에서 아주 좋은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맥주 한 병을 시켰다. 나는 식사를 주문해놓고 그들의 만남을 자세히 지켜봤다. 동창생은 아닌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였다. 서로 반말하는 것으로 봐서 나이가 비슷하다고, 또한 허물없는 사이였다.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다소 수다스러운 느낌도 들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야, 맥주 시원하다. 아주 시원해. 또 다른 친구도 말했다. 이 집 좋구만. 맥주 너무 시원하지? 그렇지? 그래, 맥주 맛이 정말 좋다. 아줌마, 여기 김치 좀 주세요. 잠시 후 그들은 맥주 한 병을 다 마셨다. 그런데 잔이 비었는데 술은 더 시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맥주가 좋다, 시원하다며 술 칭찬만 늘어놓고 있었다. 간간히 우리 언제 만났었지라며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고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맥주 맛이 좋다는 찬사를 계속했다. 이상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먼저 맥주를 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만 일어나자는 말도 없고 맥주가 좋다, 시원하다를 연발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술은 더 먹고 싶은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누구든 술을 시킨 사람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입맛만 다시며 상대방이 먼저 더 시키자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때쯤 나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이들의 간상을 훑어보았다. 한 사람은 궁상 맞고 한 사람은 썩어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식사를 다 마쳤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더 앉아 있었다. 결국 이들에게 식당 주인이 한마디 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술 다 마셨으면 가세요. 이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또다시 맥주가 시원하다는 타락만 하고 누구도 먼저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았다. 식당 주인이 이들을 훑겨보는 가운데 시간은 5분 정도가 더 흘러갔다. 난 누가 더 고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다. 이들은 각자 주머니를 뒤지는 척 한참 하다가 마지못해 돈을 내려고 맥주값을 물었다. 아줌마, 여기 얼마예요? 식당 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얼마긴 얼마예요? 3,000원이니 누구든 빨리 내고 나가세요. 결국 둘 중에 내공이 약한 사람이 돈을 냈다. 나는 가게에서 나선 이들에 뒤따라갔다.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악수는 한둥마둥하고 금방 헤어지는 게 아닌가. 이들은 사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 맥주 한 병도 살 마음이 안 드는 관계였던 것이다. 아니, 이들은 아마 다른 누구에게든 맥주 한 병 사주고 싶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이들은 사람은 사기되 돈은 절대 안 쓴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산다. 지지리도 공상이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나는 손가락 10마디에 다 장을 지지겠다. 돈이란 어느 정도는 쓰면서 살아야 인간이다. 이들은 귀신 같은 존재이다. 나는 언젠가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 과연 돈이란 쓰면 생기는가를 보려고 10만 원을 써봤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 술을 사준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달력에 날짜를 세워가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정말 깜짝같이 공돈이 생기는 거 아닌가? 무려 30만 원이나. 호기심 때문에 한 실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그냥 쓸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돈이 더 잘 들어온다는 것이다. 난 이 비결을 알아차린 후 돈 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돈이란 정말 쓰면 생기는 거니까. 원리는 간단하다. 돈이란 흐르는 것인데 딱 막혀 있으면 들어올 돈도 다른 데로 흘러가는 법이다. 물을 퍼올리는 펌프에 부어주는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다. 물을 땅에서 퍼올리기 전에 먼저 땅 속에서 물을 주는 것이다. 그로써 물이 칵칵 나온다. 사람은 세상을 향해 돈을 쓸 수 있어야 그에게 돈이 모이는 법이다. 쓸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한다고? 이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실은 쓰지 못해서 돈이 안 생길 뿐이다. 돈 쓰기를 겁내는 것은 부자 되기를 겁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권의 책 동시에 한번 진행을 조금 해드렸는데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 운명 수업. 네,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